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존표 테마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회 동산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자, 동산택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쭉 다 한번 그 분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입력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 존표는 한꺼번에 입력을 하고 한꺼번에 진행했는데요. 메인 매출 존표는 하나당 한 개씩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동산택.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세금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작성일자가 입력할 날짜죠. 밑에 있는 날짜, 요는 요 날짜가 아니고요. 요 작성일자가 입력할 날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수정사 위에 가 있지? 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구냐? 자, 지금 공급자 표시되어 있는 게 나죠. 그죠? 동산태. 그러니까 이건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거래처는 이제 우주전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이제 전자부품. 이걸로 하시면 되겠고, 귀국수량 없고, 뭐 이렇게 쭉 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자, 270만원 되어 있고요. 외상미수금 500만원. 일반적인 상거래가 맞기 때문에 이건 제품을, 매출을 하고, 일부 현금 받고 일부 외상 매출했다는 거래가 되겠죠. 바로 입력 그 전 분계를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 분계 틀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유형은 일단 11번이 되겠고요. 11번 조금 굵게 갈까요? 11번. 품목은 전자 부품으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은 전자 부품.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700만 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 부가세가 7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공급처명은 이제 아까 우리 그 거래처가 우주전자였죠. 주식회사 그쵸. 우주전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전자 여부는 맞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분계는 현금이 있고 지금 외상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혼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 그다음에 뭐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계를 들어가 보면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갈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매출을 한 거죠. 자, 줄여서 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 제품 매출, 제품 매출. 이게 이제 70만 원 자동으로 뜨고요.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떠요. 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현금으로 다 270만 원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500만 원만큼이 뭐가 되냐면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분계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바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력 실습. 메인 매출표 입력을 눌러주시고 자, 들어가면요. 자, 가보죠. 날짜는 11월 9일이었죠. 자, 그 다음에 11번 유형 과세, 과세 매출이고요. 전자부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700만원, 부가세 70이고요. 그 다음에 우주전자죠. 우주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에 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계 혼합이라 했었죠. 혼합. 그럼 이제 이쪽 아래쪽 필드를 보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메인 미션표가 일반 존표에 비해서 요령만 알면 입력하기 더 쉽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270만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자, 요 분계 요렇게 진행이 된 거. 아까 제가 직접 판서한 부분하고 똑같은 분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흔히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래처는 여기서 걸면은 이쪽으로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쪽 이제 메인 매출표 이것을 상단부라고 합니다. 이 상단부와 하단부가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뭐 카드 결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배소 양도를 했다든가 이렇게 거래처가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굳이 뭐 거래처를 따로 만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 가죠 뭐. 자, 11월 12일 문제 볼게요. 자, 대표이사 박대기인데요. 거래처 코드에 등록을 해라요. 등록하는 방법도 이따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이거 뭐야? 가정집에서 사용하려고 라는 말은 촌스럽다. 가정집, 가정집.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라는 말이 조금 더 스무스한데, 가정집, 그죠? 출제하시는 분이 좀 옛날 분이신가 봐요. 가정집. 아무튼 냉장고 이게 품목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그다음에 한 대, 수량도 한 대죠. 그다음에 55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요 550은 결국에는 그쵸. 공급가액이 500만 원이고 부가세 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하고 라고 돼 있고, 당사 명의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이고, 이거 다 여기, 예, 제가 오버했어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아니라 받았다니까 매입은 매입이죠. 전자세금에서 매입인데 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고, 친절하게 가지금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같이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형부터 하나씩 차근히 가보면요. 우선 유형은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54번 불공이고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지금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공제가 안 된다. 예, 불공이다. 불공. 공제가 안 되는 불공이고요. 품목은 여기 있는 그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냉장고가 품목이 수량은 한 개, 단가는 아마 자동으로 체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요, 이 단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일단 550이 아니고 소금 안 되면 부가세 포함이니까 500이 부가세액이고요. 공고가액이고요. 50만 원이 부가세가 되겠다. 자, 요거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이제 주식회사 전자월드.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전자월드. 그 다음에 전자월드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가 맞겠죠? 여. 그 다음에 이제 분계는 이것은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합으로 해야 돼요. 혼합.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제 유형 중에서 뭐를 선택하느냐지, 요게 관건이긴 한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메인 매춘표를 직접 보시면은 알게 되시긴 할 텐데, 불공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번부터 쭉 다 나와 있는 이제 불공제 유형들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선택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채점 범위에서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2번이 되겠습니다. 불공제 유형은 2번에 사업 무관이다. 자, 일단 이것도 써드릴게요. 불공제 유형은 자 2번 사업 무관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계를 한번 해보면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대급금이 뜹니다. 근데 안 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가지급 계정을 또 쓰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답을 먼저 써주고요. 550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550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래처가 여기 있는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박대기로 하셔야 됩니다. 박대기. 여기 있는 그 거래처 550번 박대기 있죠. 이게 이제 여기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이론적으로 좀 보충할 부분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입력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1월 12일이죠. 네, 날짜는 11월 12일. 자, 54번 유형 불공입니다. 그 다음에 품목은 냉장고라고 말씀드렸죠. 냉장고. 수량은 1개. 단가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서 500만원 하면, 그렇죠, 자동으로 반영됐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공급가격 입력을 하니까, 수량하고 공급가격 입력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됐다. 자,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박대기한테 산 게 아니라,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해서 박대기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전자월드 하시고, 자, 여 하시고, 가만히 보시면 여기 불공제 사유를 좀 제가 확대시켜 볼게요. 불공제 사유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불공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중에 이제 이제 기본 세팅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F2번 눌러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불공제 사유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든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든가 뭐 쭉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우리는 여기서 2번에 해당되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여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분계는 혼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원재료라고 기본적으로 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지급금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거래처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래처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다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우리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팝업 창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자, 그러면 팝업 창이 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될 번호가 129번이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되게 550번으로 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0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래처명은 박대기.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이상은 더 안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유형까지는 합니다. 동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사실 동시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뭐 세무사회에서 정답으로 표시한 부분은 요거 두 개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찜찜하면 하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옵션이에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래처가 이쪽에 보시면 550번 박대기로 지금 확인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아, 맞다. 그 이론 정리 한번 해드리기로 했었죠? 자, 우리 개인적 목적의 사용 용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요, 이게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가정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고요. 대표자의 개인적 지출 또는 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을 개정 과목을 뭘로 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 자,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일단 법인 기업, 이게 만약 회사가 법인이다. 법인이면 이제 보통 이제 전산회계 1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월 20일 시험만 생각하면 전산회계 1급이고요. 만약에 전산회계 1급, 물론 전산세무 2급도,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이상은 이제 일단 다 법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산회계 2급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때 부르는 개정 과목이 다릅니다. 이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급금. 대표자가 개인적으로다가 회사 돈을 가져갔거나 회사의 재고자산, 뭐 회사에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하죠. 이러면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것은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134번 개정 과목 코드, 이거는 338번 개정 과목 코드를 쓴다. 요거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됐고요. 아침인데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목소리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11월 17일 문제를 가볼까요? 11월 17일. 자, 해외 수출 대행 업체인 글로벌, 주식회사 글로벌에, 자, 구매 확인서란 말이 나와요. 구매 확인서라고 하면 이제 영세율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밑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영세율 매출인 거죠. 자, 나머지는 뭐 제품 3,000개, 품명은 제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000개를 1,500만 원에 납품. 이게 개당 1,500만 원이 아니고 수량이 3,000개고 단가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가는 건너뛰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아까처럼. 그 다음에 발행하였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대금 중 9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입력을 이제 분계를 한번 먼저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12번 영세율이 되겠습니다. 영세. 그 다음에 품목 있죠. 제품, 수량이나 단가 앞에 있는 게, 보통 금액 앞에 있는 게 품목입니다. 수량은 3,00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3,000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단가는 자동 계산돼요, 이거. 자, 1,500만 원 하면은요, 단가는 5,000원이라고 자동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없어요, 영세율이니까.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뭐, 글로벌, 그냥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짬뽕이죠. 현금하고 지금 같이 들었으니까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고, 혼합. 그 다음에 영세율 코드가 있습니다. 영세율 코드가 우리가 이제 몇 번을 하시냐면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세율 코드는 3번을 하시면 되겠다. 자, 뭐 분계는 굳이 이제 뭐 그쵸, 해봐야 될 필요가 해봐야 되는구나. 자, 제품 매출이 1,500. 이건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900만 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 뜨는 금액 모두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17일이죠. 17일 12번 영세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이 3,000. 단가 납두시고요. 1,500만 원 하시면은 여기 보세요. 5,000원이 자동 계산되죠. 아까 냉장고도 그랬죠. 자, 그다음에 코드는 글로벌이죠. 글로벌. 자, 글로벌. 자, 그다음에 전자 여부의 체크해 주시고, 자, 영세율 구분 있어요. F2번 눌러보면 이쪽에 좀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산회계에서 시험 나오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코드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 많은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만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쓴다. 그리고 2번도 이것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 쓴다. 알겠죠? 쓰는 코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6번
영세 매출일 경우에 1번 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12번 우리가 지금 했죠. 12번 영세 같은 경우에 이 코드를 쓴다. 자, 16번 수출일 경우에는 1번 영세율 코드, 12번 수출일 경우에는 3번 영세율 코드를 쓴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봤을 때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뭐 써있잖아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어라고 이렇게 다 친절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면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혼합이라고 하는 순간 아래쪽 보시면 자동으로 제품 매출이 떠 있습니다.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영세율은 그냥 제 부가세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어떻게 됐어요? 현금 동사발행 당좌수표 현금 900만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뭐 이런 거죠.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월 25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문제. 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자, 수입한 원재료라고 되어 있네요. 부산세관에, 자, 부산세관이란 거래처. 자, 우리 부가세법 공부해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들은 다 세관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외거래처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 해외거래처 뭐 무슨 상사에 뭐 ABC 상사 이렇게 해외거래처 명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직수출을 제외한, 그죠? 그러니까 뭐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부가세 320, 부가세가 320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가액은 3,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고요.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교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매출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분개를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일단 55번 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니까 이거 전자 여부는 바로 여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죠. 원재료 수입했으니까 품목은 원재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320이에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그럼 이게 320만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3,200. 이렇게 3,200. 3,200을 먼저 입력하면 되겠죠? 이걸 먼저 입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뜨겠죠? 공급처명은 부산세관입니다. 자, 부산세관. 부산세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분계는 현금으로 납부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아마 그렇게 되면요. 얘가 원재료라고 나올 거예요. 원재료라고 나오고요. 320만원 이렇게 뜨고요. 현금으로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출금으로 아마 뜰 텐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프로그램 입력하면 다시 한번 피드백 시켜드릴게요. 11월 25일 보시면요. 55번 수입으로 하시고요. 원재료를 수입했죠. 수량 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00을 입력해야 320이 뜨죠. 부산세관이니까 부산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전자 맞고요. 분계는 1번 현금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구나. 제가 실수했네요.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여기 다시 정정할게요. 자, 55번 걸었고요. 이거 원재료라고 했고요.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은 3,200이고요. 그죠? 320이고요. 자, 공급처명은 아까 부산세관이라고 했고 전자 여부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라고 했죠. 이건 없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대변에 320이 나가고요. 부가세만 분계가 돼요.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배고파서 그런가? 자, 점심 걸려고 했더니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자, 320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만 분계가 돼요. 수입은 이건 이제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배웠어요? 뭐 FOB 기준이다, POB 기준이다. 이제 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배웠죠. 무역. 이제 수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이게 해외 거래처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물건을 이렇게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적진도 기준이다. 그러면 물건을 배에다가 이렇게 실는 순간 이것은 내 재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FOB 기준, 선적진도 기준. 근데 만약에 POB 기준, 도착진도 기준이라면, 그죠? 이 물건이 나한테, 그쵸? 이렇게 보세국을 통해서 나한테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 물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가세만 분계되는 이유는 이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이, 그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모든 물건들은. 그래서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에서 발급해주는 시점하고 꼭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분계와
원재료에 대한 분계. 원재료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모든 품목이 그렇습니다. 기계를 수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례를 수입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수입을 할 수 있겠죠. 그 수입 품목하고 세관에서 처리하는 그 절차하고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프로그램에서 편의 기능을 준 거예요. 별도로 분개하라. 그래서 보통은 실무에서는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한꺼번에 분개하지 않고요. 일반 전표에서 별도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에 분개를 합니다. 보통 이제 관세사 사무실에 맡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관세 사무실에 처리해주는 날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날이 좀 다릅니다. 예. 실제 수입되는 날이 달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전표는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만 분개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1. 사면상사로부터 생산부의 원재료, 자,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일단, 품목은 자재가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에요. 3,630만원인데, 이 출제자는 부가세 포함을 상당히 좋아하네요. 3,630이라고 하면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공급가의 부가세가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쪼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현금 영수증이 매출 현금 영수증도 있고 매 현금 영수증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니까 수령입니다. 전산액이 1급씩이나 되는데 뭐가 매출인지 뭐가 매입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이제 감독도 몇 번 해봤었는데 분명히 매출인데 매입이라고 입력하는 친구가 있고 분명히 매입인데 매출이라고 입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튼 일단 들어가고요. 이것은 61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자재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량 단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공급가액 안에다가 3,63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이게 쪼개져요. 그래서 요게 3,300만 원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330으로 알아서 쪼개집니다. 자,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요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사면상사. 네, 사면이라고 하죠. 전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건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가 가냐면 3,630만 원이 갈 거고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30만 원이 자동 세팅 될 겁니다. 그 원재료도 자동 세팅 될 거예요. 아마 원재료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거니까 3,300만 원. 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입력도 한번 해봐야죠. 12월 20일. 자, 12월 20일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61번 현과라고 했습니다. 품목은 자재.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에서 3,630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봐봐요. 쪼개지죠?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사면상사 3현이라고 치시면 되겠고 전자 아니니까 전자 쪽은 입력이 아예 안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건너뜁니다. 얘 입력 안 되고 분계는 일반 현금 하시면 다 된 거예요. 이 분계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분계가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혹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쌤, 전 현금 안 하고요. 우리 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맞아요. 복수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은요. 일단 현금이나 제가 이제 뒤에 뭐 외상이다, 현금이다, 카드다 막 보여드릴 건데요. 그걸 다 혼합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사실 평가 범위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가 채점 범위인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 됐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를 수 있죠. 그냥 그래 이해해요. 저도 많이 물어봤다. 저희 스승님한테 혼났는데 아무튼 근데 궁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해요. 네. 자, 계속 볼게요. 12월 27일입니다.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서 청소 경영 업체인 주식회사 센스. 센스가 있는 데인가 봐요. 청소비. 품목은 청소비가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금액 앞쪽에 있는 게 품목이에요. 330만 원인데 와, 이것마저도 부가세 포함이야. 와, 진짜 대박이다. 65에 출제하신 분들은 부가세 포함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발급받았다가 뭡니까? 발급하였다는 내가 끊어준 거고 매출. 발급받았다는 내가 수령한 거, 수취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또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갖고 그냥 11번 매출 이렇게 입력하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참 그 어려운 상황이죠. 매입이야, 매입 이거 51번 정상적인 매입이라. 그 다음에 청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건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51번 매입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51번 매입이고요. 품목은 요거 이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매출은 빨간색으로 하고 매입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해볼까요? 매입이니까 51번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비, 요게 이제 품목이에요. 청소비.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어요. 청소비가 무슨 수량이 있어? 자, 부가세 포함인데 이거 속지 말라고. 300이야, 300. 그 다음에 부가세 30.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공급 처명은 센스. 그죠? 네, 주식회사. 센스.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여죠. 분계는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이거 혼합이에요. 혼합분계.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거 없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지급한 거, 자, 대변에 330만원을 모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0만원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청소비니까 건물관리비라고 처리하라고 했죠. 건물 관리비,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여기 이제 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요것만 세팅을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분계 잘 하시고, 그럼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입력해보면 알아요. 자, 12월 27일 가볼게요. 자, 일단 51번 과세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청소비가 품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다 그랬고, 공급가액은 300만원, 부가세 30 자동 뜨죠? 그 다음에 센스, 네, 센스 있는, 자, 센스.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 여 체크하시면 되겠죠? 전자생명에서 받았으니까. 분계는 혼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건물관리비라 그랬죠? 건물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800번대 이쪽에 보시면 건물관리비라고 떠있어요. 이렇게. 요거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다 했네요. 64회. 자, 요렇게 했고요. 요거는, 자, 중간에 한번 끊고 가죠. 자, 좀 쉬었다가 64회 가도록 하겠습니다.